자, 톡톡바이오 메가 트렌드 시간입니다. 중국의 당대회 이후에도 사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풀릴 기미를 좀 보이지 않고 있어서요. 과연 앞으로도 계속 제로 코로나는 이어가게 될 것인지 이 부분 한번 짚어보고요.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사상 최고가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일라이릴리인데 이 기업은 도대체 어떤 원동력으로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제약과 케미컬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강 고문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에서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일단 당대회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아니요, 이제 저는 중국의 이 봉쇄를 해제하는 것으로 이제 좀 근거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국은 14억 인구가 이제 일단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전년 대비 GDP 성장률이 약 2.2%에서 4백신이죠. 4백신을 맞으면서 약 8%까지 올랐었고요. 그리고 다시 오미크론이 이제 발생하면서 올해 이제 전망을 전년 대비해서 약 한 3%로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근거를 좀 네 가지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오미크론 특화 4백신입니다. 이 오미크론 특화 4백신은 시노백, 시노팜 이 두 개 중국의 제약회사가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2022년 4월 27일 날 시노팜은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 오미크론 특화 4백신은 약 한 3개월에서 4개월이면 개발에서부터 완료가 되겠다. 이런 말을 화상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벌써 이제 이 시간이 지났죠. 그럼 두 번째 시노백인데요. 시노백도 2022년 올해 2월 10일 날 글로벌 공급이 5월이면 가능하겠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로 보면은 이미 다 완성이 됐을 건데 언론에서는 아직 조용하죠. 아무런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은 끝났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은 코로나와 관련한 모든 백신, 기전을 가진 모든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다 개발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4백신뿐만이 아니라 벡터, 그리고 흡입형 백신, 그리고 mRNA 백신까지 다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중국이 자체 개발한 백신이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mRNA 백신이.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경구용 치료제입니다. 우리도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게임 체인저다 이런 얘기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화이자와 머크의 경구용 이 코로나 치료제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판매될 계획이 있습니다. 시노팜과 이 머크의 몰누피라빌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분석한 거에 의하면 파이자의 이 박스로비드도 중국 기업에서 생산해서 파이자 차이나에 공급하는 이런 구조로 해서 공급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구용 치료제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좀 보신 분들은 이 흡입형 백신을 주사가 아니라 이 흡입형으로 이 부스터 백신을 중국 상하이에서 이미 접종을 시작한 거를 좀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상하이에서는 이 흡입형 백신,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이제 병원 가면 이렇게 흡입하는 형태죠. 이거를 백신이 이런 흡입형으로 중국이 이제 최초로 승인을 받아서 상하이에서 지금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이제 2분기 성장률을 봤었을 때는 중국이 약 0.4%였죠, 전년 대비. 그리고 지금 3분기에서 3.9%인데 간헐적으로 봉쇄를 하고 해제를 하면서도 이 중국이 좀 성장할 수 있는 노하우 방법을 좀 찾아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네 가지 방안들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중국 봉쇄는 해제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봉쇄가 해제될 만한 조건들이 많이 마련되고 있다. 맞습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일라이 릴리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만 거의 40% 넘게 올랐고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기대감이 있는 걸까요? 주가가 이제 흐를 때는 확실한 게 매출액이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매출액이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향후 매출액이 중요한데요. 시장은 지금부터도 계속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라이 릴리가 주가의 흐름이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 건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도 다 증가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올해 이제 매출액이 약 30조 원 이상이 나올 건데 2030년이 되면 이 매출액이 지금 매출액의 약 2배까지도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매수의 쏠림 현상을 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금리가 되면서 빅테크 주식들이 좀 하락하는 거를 봤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 지수하고 같이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기 이렇게 그 빅테크 기업들이 좀 하락을 할 때 이 매출액이 증가하고 미국의 바이오 행정명령에 따른 바이오 시장 이 30조 달러죠. 그래서 4억 원을 보고 있는 이 시장에 부합되는 기업을 일라이 릴리로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기술은 미국에서도 얘기하는 게 정점에 올라와 있고 이 약뿐만 아니라 에너지 그리고 식품, 화학, 뭐 환경 이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매출액이 첫 번째 이 일라이 릴리가 향후에 어디서 그런 매출액이 올라가느냐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의 매출액이죠. 지금 바이오젠과 에자이엘, 레카네마비 임상 3상에 대해서 이 위약 대비 인지 저하를 약 27% 이렇게 막아준다 이렇게 이런 발표가 나왔죠. 그런데 글로벌에서는 지금부터 또 계속 임상 3상에 대한 데이터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나올 겁니다. 로슈의 간테네루맙도 임상 3상을 11월 말이면 이제 발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젠과 이 에자이엘, 레카네맙의 상세한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이것도 공개될 겁니다. 그리고 도나네맙 그리고 그 일라이 릴리의 도나네맙도 있죠. 이 데이터들이 내년 초가 되면은 연이어서 계속 발표가 날 겁니다. 거기에 따른 승인에 대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관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그럼 어떤 기업들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 그래서 앞에서 30조 달러 이 4경 원에 대한 바이오 행정명령에 따른 바이오 시장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제조에 대한 거를 좀 볼 수가 있죠.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 플라스틱, 그다음에 세포 배양, 제조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미국 국방부에서도 이런 연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핫하게 나오고 있는 게 바이오 제조 관련해서 중요 화학 물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성능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연구에 대한 것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을 보면 좋은데요. 현재 일라이 릴리는 PSR 10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임상이 잘 되고 매출이 증가한다에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유의하면서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차홍선 대표님,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그리고 전기차 기업들 이게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좀 전망해 주세요. 예, 간단하게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사우디 아람코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제 엑슨모빌을 올랐는데 사우디 아람코가 월별로 보면은 사우디 아람코하고 테슬라하고 중국 첫 번째 그림 나오는데 중국 CATL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가를 따라서 아람코하고 테슬라는 하락했다. 중국 CATL조차도 하락했다. 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근데 재밌는 그림이 나옵니다. 미국과 중국은 하락을 했는데 한국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상승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테슬라가 매출액 대비 그 시가총액 비율이 한 10배 정도 됩니다. 10배 되는데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삼성 SDI가 한 2.8배 정도 되고요. SK 이노베이션이 한 0.3배, 포스코홀딩스 0.3배, LG화학이 1배 되다 보니까 이런 후발주자를 중심으로 격차묘기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시면 재미있는 그림인데 이게 테슬라는 지금 현재 매출액이 100조 원이지만 꾸준히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연동하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국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테슬라의 매출액이 향후 더 늘 것이라는 거. 왜? 대항마잖아요. 그죠? 두 번째, 국제 유가 떨어지면은 테슬라의 매출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거. 왜? 대항마가 조금 역할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2.5에서 25배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한 9.5, 한 10배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저는 국제유가가 한 87달러 선에서 유지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니까 위에는 대항마들 전기차가 있고 고금리가 있고 밑에는 사우디 200만 배럴 감산,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이 반기후 조약 정서가 있어요. 이런 석유 기업들을 중심으로. 왜? 전기차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못 번다는 정서 때문에 감산이 원활하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면 국제유가가 이렇게
$87에서 안정화될 거라 보면 미국의 엑스모빌이라는 쉐브론이 전 세계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기업입니다. 첫 번째는 사우디 아람코입니다. 2,500조 기업인데 엑스모빌과 쉐브론의 투자 추이를 보시면은 한 35조 원에서 지금의 저 연간 기준이 한 10조 원 정도로 3분의 1 토막이 급감을 했다. 2021년도, 2020년도. 그래서 투자비가 많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87에서 유지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PSR이 한 10배 수준에서 머물고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때 투자 전략으로서는 밸류에이션 차이가 나는 거. 예를 들면 삼성 SDI, 뭐 LG화학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을 들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SK 온을 들고 있는 SK 이노베이션 이런 4개 기업 정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갭을 메우는 1등주 이런 기업, 저평가된 주식 그런 기업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도 뭐 괜찮겠다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케미컬 에너지 투자 전문 차홍선 대표,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